이번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검찰이 용산 진압작전을 현장 지휘했던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을 소환했습니다. 특공대 투입과 시기가 적절했는지도 조사하기로 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소환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김영국 기자입니다.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이 오늘 저녁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김 차장은 20일 아침 진압작전을 현장에서 총지휘했습니다. 검찰은 진압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장도 함께 불렀습니다. 인화 물질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작전을 강행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시간 30분 분량의 진압작전 전 과정의 경찰 무전교신 내용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교신 내용을 현장 화면과 맞춰 재구성할 경우 상당 부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이 나기 직전 특공대원 3명을 실은 컨테이너가 망루에 접근해 해체를 시도한 사실도 밝혀내고 화재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압작전에 무허가 용역업체를 동원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오늘 수사팀에게 먼저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법 처리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편파 수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에 입장을 바꿔 특공대 투입 시기와 같은 정책적 판단도 수사하겠다고 밝혀 진압작전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소환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검찰은 이번 농성 모의를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 남모 씨가 순천향병원에 설치된 희생자 분향소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국입니다. 박장규 용산구청장이 농성 현장에 있던 세입자들을 떼잡이라고 비하해 말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민경희 기자입니다. 용산 철거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일 오전. 관할 구청장인 박장규 용산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강로 주변 지역 개발은 자신의 지적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 한강로 100만 평을 제가 7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성을 하던 철거민들은 세입자가 아니라 재개발 현장을 쫓아다니는 떼잡이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세입자들 그 얘기를 내드릴게요. 세입자들이 천국을 쫓아다니면서 개발하는 데마다 돈 내라고. 이래서 그 떼쟁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데모를 해가지고 오늘 무슨 사고가 났다고 그럽니다. 박장규 용산구청장은 철거민들과의 대화엔 소극적이었습니다. 경찰의 강제 진압 전에 있었던 면담 요구 역시 조합의 일이라면서 거절했습니다. 구청 담장엔 생떼 쓰는 사람은 찾아오지 말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놨다가 사고 직후 재개발 조감도로 바꿔놨습니다. 한 2, 3일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고 난? 네, 후지. 박장규 구청장의 철거민 비하 발언과 관련해 용산구청 측은 뉴타운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민경입니다. 용산 참사 현장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엔 추운 날씨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용산 참사 현장 합동분향소. 강추위 속의 참사 현장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야 할 명절 연휴 첫날이지만 철거민들은 오늘도 비통한 마음으로 현장을 지켰습니다. 40년 같이 사던다. 자식이고 동생이기도 형제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집에 가가지고 뭐 여기서 이제 명절 쉬고. 그나마 추운 날씨 속에도 분향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철거민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빈소가 차려진 걸 보고서는 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이렇게 헌화를 하는 것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에는 현장에 있던 전경버스에서 불이 나 분향소를 지키던 철거민들이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근데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내가 나왔어요. 근데 저쪽에서 불길이 벌써 올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가서 보니까 그 타이어 밑에 있는 데서 불길이 올라갔어요. 경찰은 67명의 남자들이 천으로 보이는 물건을 타이어 부분에 놓고 불을 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로 미뤄 방화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용산 참사 사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추모제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서울역에서 홍대 앞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며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라디오 연설에서 용산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소중한 생명이 희생돼 가슴이 아프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설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투고 갈등하기보다 힘과 용기를 주고받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국민 통합과 가족, 희망을 강조했습니다. 와병설 이후 처음으로 중국 고위 관리를 만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뜻밖의 유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원하지 않으며 육자회담이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태 기자입니다. 어제 왕자루이를 통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 친서를 전달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후진타오 주석의 중국 방문 초청도 매우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방중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육자회담 진전뿐 아니라 관련 국가 평화적으로 지내기를 희망한다는 발언도 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That's a good thing. We hope to see the North adhere to what it agreed to. 한반도 긴장 조성을 보고 싶지 않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일주일 전 대남 전면 대결 태세를 선언한 북측 공세와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여서 주목됩니다. 다만 북측이 능동적으로 남북 경색을 풀기보다는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비핵화와 육자회담의 진전을 언급한 것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향후 북한, 중국, 미국 간 육자회담 진전과 동북아 안보 협력 전진에 나름대로 활발한 대화 접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과 중국은 수교 60주년인 올해를 친선의 해로 정했는데 중국 측의 대대적인 경제 지원과 식량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경태입니다. 때마침 오늘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베이징 공항에 나타났는데